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요즘 영어 해석 논란에 청와대가 뛰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그 사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글을 써서 올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단어 두 개입니다. 가스라인, G-A-S-L-I-N-E. 중학생이면 다 알 수 있는 그 가스라인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언론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가스라인을 가솔린을 자동차에 넣으려고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만들어진 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가스라인을 수도파이프처럼 그 가스를 운반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가스관이라고 해석을 했지요. 이렇게 해석을 한 언론사들이 있었는데 이 언론사들을 청와대가 아주 심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겨레 신문은 기사를 정정했습니다. 게다가 독자에게 사과문까지 게재를 했습니다. 가스라인을 잘못 해석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게재했고 그 다음 날 청와대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가스라인을 가스관으로 해석을 하다니 굉장히 유감이다 하면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큰 소리로 비판하고 조목조목 단어 풀이를 해가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이 청와대가 주장하는 해석과 그리고 언론에서 가스관이라고 해석했던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요란을 떠는 바람에 국민들도 국내외에서 이 논란에, 영어 해석 논란에 끼어들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하면서 요즘 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를 그저 어느 정도 사전을 찾아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각각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어떤 전문 분야, 그리고 그 대화가 혹은 그 글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서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트윗 원래의 문장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신문이나 혹은 네티즌들이 특히 인용하고 있는 문장은 청와대하고 하태경 의원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뉴스로 보도했던 그런 몇몇 매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Long gas lines are forming in North Korea.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그 원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문에서는 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RE 하고 forming, 그래서 be 플러스 ing 구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두 가지 다 해석하는 것이 무리 없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가스는 가솔린을 고쳐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령 다수가 그렇게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솔린을 줄여 쓴 것인지 아닌지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아무리 많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반 룰을 따른 것이라기보다 이것은 아주 짧은 한두 마디의 말을 휙 하고 날리는 트윗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와대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영어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영어 해석을 두고 청와대가 이 정도까지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연일 그 뉴스란을 장식을 합니다. 그것도 저렇게 하면 위험할 텐데 청와대가 나서서 언론사들한테 글을 이렇게 써라, 해석을 이렇게 해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해석은 하지 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해석은 기사를 내려라. 왜냐하면 청와대가 이번에 요구한 것은 해석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해석이 아니라 하여 기사를 정정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의 수준이 아니고 기사를 우리 청와대가 말한 것처럼 해석한 기사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거의 범죄 수준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일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있었다면 참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이야기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여러분이 보기에는 또 그런 이야기냐 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대통령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국민이 청와대를 주목하고 구경꾼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지난 강의에서 그 몇 번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스 라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 갔는데 그것이 살인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그 범죄 현장에서 칼이 한 자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형사라면 그 칼을 증거로서 채집을 하겠죠. 그래서 그 칼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니 지금 같으면 청와대가 그것은 흉기가 아니고 부엌칼이다. 부엌칼이라고 써라.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그것은 흉기다. 어느 쪽이 맞느냐.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청와대나 또 하태경 의원이 지금 청와대 앞에 나서서 언론을 비판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양자의 주장은 부엌칼이란 개념이 이런 것이고 그 용도는 이런 것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휩쓸려서 일부는 역시 이 용어 골든벨이라고 해야겠죠. 이 용어가 맞느냐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것이 부엌칼이든 흉기이든 상관없이 왜 그곳에 그 칼이 있었느냐, 그곳에서 그 칼이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번 사건을 이야기해 보지요. 청와대가 보이는 행태를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쓴 가스라인은 왜 파이프라인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저 그것은 트럼프의 트윗일 뿐입니다. 트럼프의 계정에 있는 트럼프의 트윗일 뿐입니다. 그것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보거나 자동 번역을 해서 엉뚱한 단어로 이해를 하거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계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물론 언론은 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하겠죠. 그런데 언론이 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면 언론의 탓이고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해석은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 보도가 영어 해석을 하는 시험 답안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이런 의미일 것이다. 이것과 관계 있을 것이다 하고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는 왜 그것이 파이프라인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파이프라인이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 반드시 가스라인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하나 주었을 때 그 단어를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떤 다른 키워드 거기에서 출발해서 2단계, 3단계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당장 앞에 있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고 고려해보고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청와대는 왜 영어 해석을 자신들과 다르게 한 것을 참을 수 없었을까요? 지금 보이는 그 반응은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흔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무엇인가 상시적이지 않다, 돌출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주목을 하고 그 이유를 밝혀보고 싶은 것이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그 취향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시간대별로 타임라인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정부가 대북 800만 달러를 지원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무렵에 9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CNN이 인터뷰의 요점 두 문장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트럼프와의 관계 악화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그 요점 문장 둘 중에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brushed aside 그 문장입니다.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성능이 향상되었고 우리로서는 더 위험해진 그러한 그 미사일 발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CNN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는 계속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로 그 다음 날이기는 하지만 시간으로 치면 불과 몇 시간 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를 해서 미국과 일본이 아주 극도로 긴장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통일부는 대북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아베 수상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북한에 지원할 때인가 하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청와대 브리핑은 이 부분을 아주 매끄럽고 아베 수상이 기분 나쁘다든지 신경 쓴다든지 하는 것조차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베 수상이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우리 우방국을 위협하면 안 돼.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너무나 국민들에게는 놀라웠죠.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이 2번입니다. 1번이 CNN 인터뷰. 그 다음에 3번. 이 다음 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전화통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3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전화통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 골프클럽에 있었고 미국에서는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전화를 했는데 그 시간이 한국에서는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화통화를 하는 데는 4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화가 가능했고 한국에서 전화통화를 했다고 브리핑한 것은 오전 11시였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기를 원했는데 오전 11시에 실제로 통화를 했던 것이죠. 미국에서는 토요일 저녁에 전화하기를 원했는데 4시간 이상이 지났다고 한다면 토요일 한밤중에야 겨우 통화가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4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기를 요청한 것이 3번, 그 다음 4번, 청와대는 지금이 전화통화하기 전 4시간 이상 동안 무엇을 했느냐? 청와대가 1차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이때 사전이란 전화통화 전을 가리키죠. 사전 조율한 내용은 청와대가 뉴스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대북 지원 800만 달러, 일본 아베 총리가 이의를 제기했던 이 대북 지원에 대해서 이번 전화통화에서 이걸 얘기하지 말자는 것을 가지고 조율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이유로는 우리가 대북 압박 공조를 하는 관계인데 서로 힘을 합해서 김정은에게 압박을 하는 관계인데 여기에 북한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삐걱거리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도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되죠. 그 부분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4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동안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조율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또 다른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밝힌 것은 이것만 밝혔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야기했듯이 한국에서는 오전 11시, 미국에서는 토요일 한밤중. 이것이 토요일 한밤중 한 4시간 이상이 걸렸지만 일요일이 되지는 않았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라스트 나잇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그것도 토요일 한밤중에 이 시간에 통화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통화를 한 시간은 청와대가 밝히기를 25분이라고 했습니다. 정상 간에 4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대화를 하는 시간으로서는 좀 짧죠. 25분은 어차피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우리에게는 밝히지 않는 그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중 앞에, 국민 앞에 보인 모습으로는 영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푸틴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에서도 그 방송하는 도중에 그 언어가 서로 소통되지 않아서 그 어색한 장면을 연출했고 한 그러한 예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뭐 꼭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청와대에서 정상들과 통화를 할 때는 통역과 주위에 그 보좌하는 직원들과 이렇게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그 내용 전달에 할애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통화를 한 때라든지 전화통화를 할 때까지 그 걸린 시간, 그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전화통화를 정작 한 그 시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좀 이례적이죠. 이제 그 다음 6번 통화 내용입니다. 이 통화 내용은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통화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핑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안까지, 그러니까 문구 하나까지 정확하게 사전에 조율된 그러한 브리핑 문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청와대가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전 11시부터 11시 25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의 설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도발을 계속할수록 더욱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브리핑 관련 뉴스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일보 9월 17일자에서는 도발을 계속할수록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두 정상이 경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많이 다르죠.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김정은 너 조심해 하고 경고를 한 것이고, 이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문안은 김정은이 그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했다가는 몰락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국과 미국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힘을 가하는 쪽과 받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는 받는 쪽의 상황만 이야기를 했고, 박수현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하겠다, 힘을 가하는 쪽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 정보는 차등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브리핑 내용 가운데 그 따옴표를 붙여서 소개한 부분만 우리가 함께 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체적인 억지 및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국의 자체적인 억지 및 방위 능력,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 한 가지. 두 번째,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 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 협력을 더 긴밀히 해나가길 기대한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을 그 따옴표로 인용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 당장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다 하는 것하고 첨단 무기를 보강한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협력을 더 긴밀히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랬으니까 협력을 더 긴밀히 하기로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이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에 의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북 제재를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만 했지 다른 주제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은 언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4가지 정도, 구체적인 것 둘, 기본적인 것 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렇게 1부터 4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다 공개했는데, 그리고 조율된 브리핑 문안에서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숨겨진 미지수 X가 있는 것일까? 이만큼 조율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25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조율을 했다고 강조하는 것일까? 혹시 여기에 써놓은 이 그 문구마다 그 행간에 엄청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브리핑 내용은 여기까지 보았고, 그 다음 7번입니다. 이상하게도 청와대는 한미 정상통화 후에 엇박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발표문을 사전 조율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개했던 그 발표문이, 그 청와대 브리핑이 미국 측과 사전에 조율한 것이다. 이것을 뉴스로 그 내용까지 다 밝혀버린 것이죠. 그렇게 청와대가 발표문 사전 조율 사실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8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문제의 트윗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트윗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longest lines forming in North Korea 라는 문장과 too bad 라는 문장입니다. 현재 그 밖에 돌아다니는 이 문안에는 too bad를 또 한 문장으로 붙여갖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고, 원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찾아보면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지금 보았던 그 영어 문장을 북한에서는 주유하려고,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길게 줄이 형성되고 있다, 안 됐다. 이 해석, 이것이 청와대 하태경 의원 한겨레 신문의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과 다르게 해석을 한 언론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이다. 해석을 다르게 해서 좀 이상한, 좀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큰 목소리로 비난했다. 기자들에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트럼프가 우리를 비난했을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프레임이 있다. 여기서 우리 다음에 괄호치고 정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사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안보 상황이 너무나 민감하고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우리 중심적 사고와 국익에 기반한 독자적 사고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관점보다는 외부 시선에 의존하는 기사들이 가끔 보인다. 좀 더 보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소재는 누구에게서든 국익과 무관하게 갖다 써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개인적으로 있다. 이렇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을 노컷뉴스는 이러이러하게 비난했다고 그 기사로 작성을 했습니다. 비난한 것이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주유하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다를 그 가스관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한다든지 머릿속에 이상한 프레임이 있다든지 또 이렇게 안보 상황이 어려운데 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느냐는 등 지금 소개한 이건 다 노컷뉴스의 내용입니다. 하여간 무엇이 있구나 싶죠. 이거 이렇게 요란 떨 일이 아닌데. 게다가 하태경 의원은 영어를 잘못 해석한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사과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썼고 그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이것을 참 이상하다고 보겠죠. 설령 영어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영어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국어는 영어와 어순도 같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다 노력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 해석 잘못한 것을 가지고 청와대가 나서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고 언론사의 기사를 고치라고 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보도하는 태도 이것 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뉴스 보도를 할 때는 법원 관계자, 재판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런 것만큼은 그 발언을 한 사람들이 공직자일 때 국민에게 사실을 밝혀서 보도해 주기 바랍니다. 실명을 밝혀서 보도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대단히 높아 보이죠. 국민보다 대단히 높은 공무원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표현은 앞으로 그 기사를 작성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피하자 하는 이야기를 해둡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와대는 해석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내용에 러시아 파이프가스 사업에 대한 것이 없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혹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좀 짚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지금 일부 언론이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또 그것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석하는 국민이 있고, 그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깨뜨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결코 파이프라인이 아니다. 그러면 청와대로선 좋은 일이죠.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푸틴과의 그 가스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자신의 공약이었죠. 그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이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참 좋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어떤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지도 않고, 그러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그렇게 해서 한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되는 거 나는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 없다. 내 트윗은 파이프라인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이 진짜 파이프라인이고 그렇게 한국과 김정은과 푸틴이 밀착하는 것을 기분 좋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트윗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깨뜨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이번 사업에 결코 할 수 없는, 혹은 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할 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전조율 약속을 깨뜨린 것이 되는 그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9번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나왔고 그것을 파이프라인으로 해석한,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착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도를 한 국내 언론을 탄압했습니다. 청와대가 한 것은 언론 탄압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트럼프의 사전 조율 깨뜨린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청와대는 트럼프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긴 트럼프를 비난해야 하고 트럼프에게 따져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만한 국내 언론을 탄압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눈과 귀만 가리면 된다는 것, 바로 청와대야말로 그러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PNG 사업을 하는 것,
트럼프가 싫어할 만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실, 러시아 PNG 사업이라는 공개된 사실과 그것을 트럼프가 싫어할 것이라고 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두 개를 묶어서 보도를 했더니 그 보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는 것이 현재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하는 이야기는 푸틴과 가스관 사업하는 것을 트럼프가 싫어한다고 보도하지 말라.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가 너무 크게 반응을 함으로써 이 사건이 커졌습니다. 국민들이 혹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미지수 X가 있는가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청와대가 언론사에게 강하게 비난을 하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 이후에 다시 우리 군대라고 할 때 그 군입니다. 우리 군이 쓸데없이 반응을 또 했습니다. 북한 6년 만에 야간훈련 축소, 안보리 석유 공급 제한의 영향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6년 만에 야간훈련을 축소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석유 공급 제한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북한은 그렇구나. 그 이상의 반응은 얻을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미 현장에서 부엌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사실은 이런 쓸데없는 반응으로 청와대가 키워놓고 군까지 개입을 해서 사건은 더욱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상당수의 국민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청와대가 이 궁금증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그 중대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국민들은 미지수 X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항상 청와대가 하는 이야기는 A라고 하지만 사실은 A 이외에 A, B, C, D, E, F, G가 있기도 하고 A라고 하지만 A가 아니기도 하고 청와대는 항상 국민을 속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해석 사건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청와대 스스로 밝힌 브리핑 문건 사전 조율이라는 부분이죠. 그것을 밝히면서 우리가 미리 말을 마쳤다. 이전에 자꾸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됐기 때문에 이번엔 확실히 말을 마쳤다. 이것은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국민은 미지수 라지 X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미지수 라지 X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어느 언론사가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찾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자꾸 일이 이렇게 덧들렸다고 하죠. 한 가지를 덮으려고 하다 보면 덮으려고 했던 것까지 드러나고 또 그것이 반복되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아주 빠른 시간에 그것을 멈추는데 이번에 우리 청와대는 상당히 멀리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미지수 X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것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밝혀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이번에 그 푸틴과의 러시아 PNG 사업, 트럼프 대통령이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 손해만 보는, 그리고 이 사업은 중국도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하고 일본도 싫어하고 또 중동도 싫어하고 그런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 김정은에게 고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는 면도 있고,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 거기에 그것이 거론이 됐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어떤 협상을 할 때 약점이 됩니다. 협상을 할 때 자신이 그 핸디캡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협상에 있어서 부담을 알아서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지금 이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우리가 상정을 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점을 두고 무엇을 요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하겠죠. 바로 그 무엇이라는 것, 들어주겠다고 한 그 무엇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미지수 X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과오, 어떻게 보면 동맹으로서의 일종의 배반까지 가죠.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기대에 반하는 행동이었고, 또 심지어 앞으로는 너하고 친하게 안 지낼 거야 하는 부분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배신이 탄로난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약속했을까? 이 미지수 X에는 넓게 보아서 안보에 관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또 경제에 관한 비용도 들어가겠죠. 안보에 관한 비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방위비 부담 될 수 있겠죠. 종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첨단 무기 구입, 이것도 근래에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무기 구입이라고 한다면 현재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F-35 추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드 추가 구입도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안보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비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FTA 재협상이 될 수 있죠. 지난번에 결렬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걱정되는 것은 FTA 재협상보다는 이러한 FTA에 준하는 협상을 신규로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니면 셰일가스 구입을 대폭 확장하겠다고 약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지수 X에 해당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 쓰게 됐다, 돈 나갈 일이 생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국가를 지키고 또 앞으로 국제관계를 계속 통상이라든지 이쪽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할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약속일 때는 그것은 그렇게 대등하고 이익을 많이 가져오는 약속이기는 어렵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돈 잘 쓰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는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팔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돈을 벌게 해줄 거야. 이런 상인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미지수 X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의 영역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인 언론인들이 밝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어 해석의 논란은 더 이상 영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